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느끼는 체감 경기는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이라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장 경제인들이 느끼는 그런 위기의 정도는 아주 강한 편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병호 TV의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림살이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 지난 2년 6개월 여러분의 살림살이 경제 형편은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그 이유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무려 6만 7천 명이 여론조사에 응했고 26일 오전 10시 20분 기점으로 1,509명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96%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96%가. 단 1%만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소득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자신의 상황을 생생하게 리포트한 것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그 밖에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경제주체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고 경제 상황은 침체를 넘어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후반기 2년 6개월 동안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경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보고하는 매출 급감 상황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보다도 실물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바로 통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육성 목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확연해질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고 정부의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원성도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남긴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의 호감을 얻은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유견 님입니다. 제가 버섯 농사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내국 인구가 같이 최저임금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장보다도 돈을 더 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동등한 적용, 이것이 특히 농촌과 어촌에 크게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경제 현장을 어떤 식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나자유님입니다. 통영 고성 거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조선업들이 줄줄이 도산되니까 도시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상가는 한 집 건너 빈집이고 원룸촌은 불 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고성에 좀 주요한 그런 조선소가 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일감이 수주가 안 되니까 주변에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 지어놨던 원룸촌 같은 것이 완전히 폐허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 농사꾼 하재한님 의견입니다. 주변에 온통 일이 없다고 난립니다. 그 와중에 저는 용케 일이 많아서 공장에서 먹고 자며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금이 안 돼서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제 주변에는 공장의 빈 가게가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차마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빚으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모두 다 도저히 못 살겠다 난리들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망과 같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연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 전체가 업종 불문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어컷 님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화 바늘공단은 여력이 있는 공장들은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한국 내 공장은 축소 혹은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 시흥에서 버스를 타고 경기도 이천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앞으로가 참 암담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공단 지역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시와 바늘공단의 상황을 이분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혜경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플랜트 건설 개인 사업자입니다. 모든 공사 건마다 민주노총이 개입해서 작업을 방해하거나 작업 인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용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살판나는 조직은 노동조합, 특히 상급 노동조합들이 아주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층은 노조입니다. 6번째는 윤병옥님입니다. 윤병옥님은 20년 경영해오던 기업체를 결국 지난달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업 환경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일관된 정책 입안이 필요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고 친노조적인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수가 없죠. 당분간 아마 반짝 노동조합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노동조합도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박종로님입니다. 친구들하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겁이 납니다. 친구들이 다들 표정에 활기가 없어져 가고 생활범죄가 난무하고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해도 공사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로님이 정말 최근에 그 사회 분위기를 잘 담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병호 TV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한 1,500여 분 정도가 의견 남겼는데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8번째는 이종옥님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에다가 4대 보험 증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늘고 공제 감면 등을 없애버려서 세금은 기하급수로 늘고 자식 또한 취업이 안 돼서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취업을 못한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긴 답답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9번째는 서경석 님입니다. 공장마다 일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장도 제품이 안 팔려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직원을 감원하느니 마느니 난립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세파비우누스 님인데 좀 사연이 깁니다. 평생일 할 수 있는 23년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말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그동안의 공로로 나가는 달라는 말은 못했지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일감은 줄고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회사도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고 하다 보니 회사에 몸담고 있는 간부로서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당장 나가도 대책이 없어서 주위에서 무조건 버티라고 했지만 그것도 저를 더욱 힘들게 한 뿐이었습니다. 나와서 여러 달 동안 2차 협력사 등에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만은 현실은 냉혹했고 하는 수 없이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집사람이 근근히 비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도 얼마 전 일감이 없어서 해당 사업부를 접는 바람에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 둘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을 창창한데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불투명하고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집사람은 벌써 우울증 증상으로 대인을 기피하고 부부간 사이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헛소리만 해대고 앞으로 일이 정말 암울합니다. 요즘은 대리운전도 쉽지 않습니다. 식당이 조기에 마감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손님은 줄어드는데 대리기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와도 벌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살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23년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서 간부로 일했던 분이 중간에 나와서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준님 말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30평가량의 마트를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야채, 청과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경매시장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가게를 열 때부터 직원도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고 거의 10년 이상 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마트는 꼭 한 번 안 쓰면 안 되는 생필수품을 주로 팝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출이 계속 빠져지니 이제는 30% 이상 매출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대형마트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마트의 물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담당자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물건 좀 빼줄 수 없냐고 자주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너무 바닥이란 게 실감되고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공부한 게 있다면 여지껏 정치를 모르고 살던 제게 정치, 외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일만 할 때가 태평성대였던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박사님 건강하시고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남자는 탑워터입니다. 월급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들은 경기의 나쁨을 뼛속 깊이 체감합니다. 박근혜 때부터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시급을 급히 올린 그 시점이 정말 절정이었습니다. 지금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이번 정부의 정책은 장화성과 홍영표가 주도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주 52시간 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조치들이 경기를 급속하게 그냥 깔아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통계 수치를 보면은 좀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이 10% 감소했다. 13% 감소했다. 이런 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다. 우리 경제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런 헛소리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물 경제를 직접 자기 생업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육성을 들으면은 그냥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가 이미 경제 위기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당신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매출이 50% 이런 이상 떨어진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실물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통계치를 보고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믿으면 전혀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위기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책 노선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완전히 동결시키고 주 52시간 제도는 현재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 것을 무한정 연기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해서조차도 그 제도를 탄력근무제 같은 걸 도입해 가지고 원위치를 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